대통령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야당이 제기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는 단호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만나보시죠.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제가 뭐 검찰총장 할 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저도 뭐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공사가 아주 분명한 것을 늘 신조로 삼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사실 그동안 야당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 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것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야권에서 여사를 악마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로는 뭐 제 처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 문장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악마화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아내를 악마화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조언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뭐 국정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펼치시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명태균 씨 문제만 보더라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 그 대화의 주제 자체가 어떤 공천과 관련된 것이었고 명태균 씨 측의 뭐 이야기나 지금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일종의 공천을 선물처럼 하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이건 단순하게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다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도 개입하고 당무에도 개입하고 공천에도 개입하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여전히 뭔가 내 처가 악마화됐고 신중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악마화라고 하면 준리 의혹 같은 걸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선 때부터 끊임없이 이제 이른바 프레임을 짠 공격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근데 사실상 모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해명하시는 거잖아요. 조언과 개입을 구분해 달라. 그러니까 조언 자체를 그걸 개입으로 등치시키거나 확대 해석해가지고 마치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이건 오해다. 그러니까 당신도 대통령 본인도 공직자로서 끊임없이 말하자면 공적인 역할에서 본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내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언과 개입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악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실 민주당의 이번 그 국회라든가 지금 일관된 흐름을 보면은 기승전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의혹만 제기돼도 특검 사안 해서 지금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악마화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관계가 다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공격하는 걸 악마화고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이 적절한가 여부는 저도 고민합니다만은 그렇게라도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겠다.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꺼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또 다른 쟁점은 과연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녹취였습니다. 경선 이후에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초기 입장과는 다른 그런 내용이 녹취로 나와서 논란이 됐었죠. 들어보시죠. 경선 하여튼 뭐 뒷부분에 가서 좀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고 제가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축하 전화를 받고 대변인이나 뭐 그런 입장에서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그 여사님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여사님이 연락하신 건지, 왜 연락하신 건지. 제가 뭐 제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네. 대통령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맥락과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나마도 조금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의미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들었는데 좀 두루뭉실하게 이 문제를 언급하고 계셔서 그게 대통령의 어떤 발언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담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 무성의하지 않냐 그런 느낌까지 좀 들었습니다. 일단 그 녹취에 나왔던 그러니까 네. 취임식 직전에 통화를 했다는 거는 인정하고 네. 그런 사실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사와 어떤 주고받은 것도 한 몇 번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승인을 했지만 그게 네. 핸드폰인지 텔레그램으로 한 것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예. 마지못해 어쨌든 뭐 전화가 왔길래 그런 얘기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우리 아내도 몇 차례 했다 정도의 어떤 해명이었고 조금 더 저거보다는 훨씬 더 이왕저런 발언이 아마 질문에 나올 걸 예상했다면 그때를 기획해서 조금 더 내가 찾아보니까 이때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더라.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건 기억한다. 하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든지 조금 저 단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대통령이 긴장감을 갖고 성의 있게 답변했다.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서 약간 좀 부족감을 느끼게 됩니다.